안녕하세요 여러분, 토익 강사 이현정입니다. 차이나는 승무원 뉴스를 통해서 이번에 전해드릴 사항은, 사실 이거를 차이나는 승무원 뉴스를 통해서 전해드릴 사항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어떤 그런 형식상으로는 전달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차이나는 승무원 뉴스가 가장 빠르고 간단하기 때문에 이 뉴스를 통해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이번에 여러분들이 관심 가질 만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승무원 합격 나이입니다. 승무원 합격 나이. 왜 승무원 합격 나이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가? 왜 23세가 아니라 26세 이상, 27세 이상이 대거 합격하고 있는가? 바로 이게 주제입니다. 네, 여러분들. 자, 그럼 여러분들은 뭐 그냥 이게 카더라가 아니고, 근데 여러분들 선동하는 내용도 아닙니다. 제가 근거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유현정 토익 블로그 네이버입니다. 유현정 토익 블로그를 통해서 제가 포스팅을 했는데 비공개로 해놨습니다. 자료가 많습니다. 물론 이거를 정리해서 공개로 다시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승무원 합격 나이가 이제는 23세가 아니라 26세 이상이라는 거 아셨나요? 대단하죠? 이전에는 왜 23세였고 24세였고 왜 26세 이상은 승무원이 될 수 없었다고 생각을 할까요? 오랜만에 다른 일을 하다가 다시 승무원에 도전하려고 했던 친구들이 저는 나이가 너무 많아요. 과연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한테. 그러고 알고 보면 26살. 그럼 내가, 아니 세상을 어떻게 보고 그러는 거야? 세상이 얼마나 바뀌었는데, 취업 트렌드가 얼마나 달라졌는데, 요즘에는 26세 이상이 가장 많아. 이건 아시아나항공에서 직접 인사과에서 밝힌 얘기입니다. 26세, 27세가 가장 합격률이 많아요. 제주항공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냥 희망의 메시지를, 희망 고문을 주고자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저는 희망 고문 같은 거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진짜 신적 고통을 드리는 그런 류에 해당하는 사람이죠. 왜냐면 팩트 공격하기로 유명하니까요. 네, 그런데 어쨌든 제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희망 고문으로 여러분들한테 안내하는 사항이 아니라 분석을 통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도대체 왜 승무원 합격 나이가 23세, 24세가 아니라 26세 이상으로 대폭 올라갔을까? 네, 그거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합니다. 자, 그냥 말만 하면 뭐 불안하잖아요. 27세가 많이 뽑혀, 걱정 마. 26세도 많이 뽑혀, 걱정 마. 이런 말만 하면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이유를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2014년 객실 승무원 현장 실습생 모집이라고 이거 보이나요? 대한항공 거거든요. 지금 2019년이잖아요. 내년이면 2020년 얼마 안 남았습니다. 뭐 한 달 반만 지나면 2020년인데 뭐 그렇게 된다면 이게 6년 전 거가 되는 거죠. 횟수로는 따져보면. 자, 2014년인데 실습생 제도가 있었습니다. 실습생 제도가 있었고 이때 인하공전 출신들이 실습생으로 들어가서 대부분 승무원이 됐습니다. 굉장히 많이 됐던 시절이죠. 인하공전이 보통 90명까지도 승무원이 됐던 시절이니까. 이제 2014년인데 어떤 현장 실습생이 2년제 위주의 항공서비스학과 위주의 학생들을 받아서 이들을 통해서 실습을 하고 이들이 승무원이 되는 그런 구조였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22살이었던 겁니다. 이들이. 적으면 21살이고요. 뭐 만으로 따지면 21살들이죠. 그래서 이 승무원들이 일단은 대부분의 경우 승무원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나이가 어려졌던 거죠. 그래서 21살, 22살의 승무원들이 가장 많았던 시절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은 주로 국내선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선, 국제선을 지금은 같이 지원을 하는데 2014년까지는 국내선, 국제선 따로 지원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승무원 하면 합격 나이가 23살, 2살이었던 시절이었던 겁니다. 네, 이게 그 얘기였고요. 그 다음 2013년도 거를 볼까요, 여러분들? 2013년도 거에 보니까 주로 지금 현장 실습생 모집 공고라고 보이죠?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국내선, 국제선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 보이죠? 주로 이제 국내선과 국제선인데 실습생들은 주로 국내선으로 또 많이 보냈었거든요. 근데 이때는 토익 점수가 400점대도 붙었어요. 사실 550점 이상이 없었어도 상관없었어요, 실습생은. 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승무원이 됐기 때문에 승무원하면은 21살에서 23살 나이가 가장 많았던 시절입니다. 그리고 26살 된 친구한테 제가 그때 당시 그랬죠. 26살이면 너무 많지 않아? 승무원이 과연 가능하겠어? 근데 그 친구 지금 티웨이항공에 잘 다니고 있고
지금 뭐 부사무장으로 승진해서 잘 다니고 있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는 바로 이런 정보들을 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친구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인 거고요. 자, 이제 아시아나항공 볼까요? 아시아나항공은 똑같이 따라합니다. 대한항공하고 항상 똑같이 따라합니다. 자, 아시아나항공은 인턴 제도를 이렇게 인턴으로 이제 뽑았는데, 아시아나는 이렇게 국제선, 여기 보이나요? 국제선을 따로 뽑았습니다. 국내선하고. 2013년도에는. 그러니까 국내선하고 국제선을 따로 뽑았고, 국제선은 주로 4년제 대학 졸업자들을 뽑았고, 그 다음에 이제 국내선이 있어요. 이렇게. 2014년 국내선 보이나요, 여러분들? 아시아나항공? 네, 국내선. 이렇게 아시아나항공의 국내선, 국제선을 따로 채용했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국내선 캐빈 승무원이 마지막이었는데, 이때 이제 물론 들어간 친구들이 이제 학생들이 있지만, 이때는 주로 2년제 이제 졸업한 사람들, 항공서비스학과 학생들을 많이 데려갔습니다. 한성대학교 같은 경우는 4년제임에도 불구하고 이 국내선으로 많이 채용이 됐었었고요. 물론 토익 400점 때도 합격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국내선이에요. 그러니까는 물론 나중에 국내선에서 국제선으로 갈아탈 수 있어요. 시험만 합격하면 됩니다. 그때는 토익 점수가 필요했던 거고요. 네, 국내선에서 국제선으로 얼마든지 가능한데, 어쨌든 국내선과 국제선을 따로 뽑았고, 국내선은 2년제 항공서비스학과 위주의 학생들을 뽑았기 때문에 나이가 21살에서 23살까지였던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승무원하면은 나이가 21살에서 24살까지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네, 그런데 이게 없어진 거죠. 자, 이제 그다음 또 하나가 남자 승무원이거든요. 남자 승무원. 남자 승무원도 이렇게 따로 뽑았습니다. 이 남자 승무원 하기 전에, 남자 승무원 얘기하기 전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2014년도까지는 국내선, 국제선을 따로 채용했으며, 대한항공은 실습생 제도가 있었고, 주로 항공서비스학과나 또는 전문대 위주의, 전문학사 위주의 학생들을 채용하다 보니까 나이가 어려졌고, 승무원하면 21살에서 23살 정도의 나이라고 인식이 됐었고, 4년제는 그렇게까지 인기가 있었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뭐 24살 정도였는데, 지금은 왜 26살 이상으로 가장 채용이 많이 되고, 왜 27살 이상의 승무원 합격자들이 되게 많이 양성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첫째로는 일단은 아시아나항공이 24살이었는데 25살로 바뀌었고, 이제는 26살로 바뀌었고, 지금 또 27살로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는 졸업 유예제도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졸업 유예제도 해가지고 너무 취업이 안 되니까 2015년도서부터 취업이 안 되니까 졸업을 유예하기 시작하고, 1년 정도는 보통 졸업을 유예하는 학생들이 많음으로써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하는 사람들이 보통 25살이 돼야만 졸업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됐고요. 그 다음에 국내선, 국제선이 따로 뽑는 채용이 없어졌습니다. 2015년서부터는. 그리고 대한항공이 없애니까 아시아나항공이 바로 똑같이 따라서 없앴습니다. 즉 국내선, 국제선을 따로 채용하지 않았던 거죠. 네, 그래서 결국은 국제선으로 통합되다 보니까 4년제, 2년제를 같이 뽑다 보니까 4년제 비율이 사실은 높습니다. 여러분들 속상하시겠지만 4년제 비율이 높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이제는 승무원 나이가 국내선 채용을 따로 안 하다 보니까 21살, 2살, 3살이 아니라 25, 6, 7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승무원 채용 나이가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26살, 7살, 8살 얼마든지 승무원 채용 합격 가능하니 이제 더 이상 옛날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 마세요. 채용 트렌드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 바뀐 이유가 뭘까요? 2014년도에 땅콩 회한 사건으로 알다시피 그 조현아 부사장이 물러납니다. 조현아 부사장이 물러나고 나서부터 바로 이렇게 변화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2015년서부터 상당히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는데, 조 부사장의 어떤 그 땅콩 회항 사건 이후로 조 부사장이 물러나면서 갑자기 국내선, 국제선을 따로 뽑던 거를 줄이고 실습생 제도도 없애고, 그 다음에 남자 승무원도 어떻게 해요? 따로 채용하던 걸 같이 채용해버립니다. 바로 그게 2015년서부터 변경되기 시작했고, 2016년도서부터 이제 자리를 잡기 시작한 거죠. 네, 그래서 본의 아니게 합격자 나이들이 올라간 겁니다. 아시겠나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26세, 27세, 28세 얼마든지 지원하세요. 세상은 달라졌습니다. 채용 트렌드는 달라졌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나이가 너무 어린 친구들을 채용하는데, 지금 현재 대한항공에 입사한 친구들 중에
오히려 나이가 어린 친구들의 어떤 그런 퇴사율이 더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임원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라 그래서 본의 아니게 너무 나이가 어린 그런 지원자들보다는 중고, 신입 같은 지원자들을 채용을 하게 된 거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됐습니까? 경력자들을 대거 채용한 거 아닙니까? 조원태 사장이 되고 나서 또 한 번 달라진 사건? 그거는 뭐예요? 학점 기준이 올라갔다는 거와 그 다음에 경력직 채용을 집중적으로 늘렸다는 겁니다. 근데 그 경력직 채용자들이 신입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럼 신입과 경력자들을 섞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21살과 30살을 섞어놓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신입으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나이가 26살, 7살 된 사람들을 신입으로 채용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게 된 거죠, 회사에서는. 경력자를 대거 채용을 했기 때문에 그들과도 어울리려면, 합쳐서 아무 문제 없으려면 나이 차이가 너무 심하지 않은 그런 정도의 나이대를 선호하다 보니까 이제는 조원태 사장 이후로도 대한항공은 26세, 27세, 28세 얼마든지 합격 가능합니다. 네, 그런 어떤 이유로 그렇습니다. 좀 시원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분석해드리니까 여러분들. 그냥 나이 많은 사람 텐데 27살 됐대 학교 간 사람이 있대 이런 얘기만 듣고 움직이기에는 회사를 때려치고 나와서 승무원 준비하기에는 겁나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드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과감하게 지원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물론 여러가지 알고리즘이 있긴 하지만 현재 조원태 사장 이후로는 26살 이후에 어떤 지원자들도 합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고 신입을 굉장히 좋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경력도 우대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남자 승무원이에요. 사실 이게 대한항공에 이제 알다시피 이제 조영 회장님이 돌아가셨고 지금 이 네 사람이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 지분을 나눠 가져서 무사히 성공해서 불협화음은 없습니다. 예, 불협화음은 없고 조현아 부사장이 있던 시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자, 신입 객실 남승무원 모집 안내 보이십니까? 이게 바로 2014년 전인데 이때는 이렇게 남자 승무원을 따로 모집했습니다. 보통은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2번 정도 채용을 했었거든요. 왜냐면 조 부사장이 남승무원에 대한 선호도를 굉장히 높이 쳐가지고 남승무원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남승무원 확대를 넓힌 그런 주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자 승무원을 따로 모집을 했었습니다. 이때 모집했던 인원이 38명 정도에서 42명 정도니까 1년에 80명 정도 모집했으니까 지금 상당히 많이 모집했었죠. 지금도 대한항공은 30명 정도로 줄었지만 그래도 뭐 업계에서는 1위라고 보여지죠. 남승무원 채용률은. 그래서 이렇게 따로 모집을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따로. 근데 이때는 따로 모집을 했을 때는 남자 승무원은 토익이 750 이상이었습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여자, 남자 구별하지 않고 한꺼번에 공채를 내니까 550 이상인데 남자 승무원 채용을 따로 냈던 시절에는 남자 승무원이 이렇게 토익이 750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게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토익이 지금 남자 승무원은 750 이상은 기정사실이거든요. 최종 합격을 하려면.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남자 승무원에 따로 뽑았을 때 시절에 조현아 부사장 시절에는 토익 750점 이상이었다라는 사실 요걸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스피킹 레벨도 6 이상인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남자 승무원도 이제 따로 뽑게 된 거죠. 많은 변화가 있었죠. 여러분들은 일일이 기억하지 못합니다. 왜냐면은 승무원 채용 이렇게 많은 채용 투쟁대가 있었을 시절에 여러분들은 중학생이나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관심이 없어서 이런 뉴스들을 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분석해드리는 차이나 승무원 뉴스를 통해서 정리해드리는 이 뉴스를 가지고 지금부터 정리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남자 승무원 관련도 제가 이제 안내를 해드렸고 왜 승무원이 점점 나이가 많은 승무원들, 나이가 많은 건 아니죠. 20대 중반이. 예, 지금 졸업 유예가 1년이 기본이 되고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24살의 마지노선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4년 전에. 근데 이제 25세였고요. 그 다음에 2년 전부터 26세로 올라갔고요. 그 다음 1년 전에는 27세로 올라갔습니다. 이제 27, 26 아무 상관없습니다. 승무원 지원하는 데 있어서는. 혹시라도 아직까지도 미련이 있는 분들은 저의 유현정 분석의 말을 믿고 지원하셔도 됩니다. 단 공백기나 또는 경력 뭐 이런 거에 관해서는 따로 알고리즘으로 해서 분석해드리고 다시 업로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